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항공 한국의 박범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께서 유나이티드의 코비드 상황에서의 글로벌 대응, 성공적인 글로벌 대응과 그리고 유나이티드의 지속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 유나이티드가 과연 어떠한 행보를 걷고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출국자의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2022년도에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방문객의 숫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92만 명. 물론 2019년도의 숫자에는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총 미국을 방문한 나라 중에 그 방문객 숫자로서 9위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3월인가 4월까지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거의 출국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한 8개월 동안 미국 방문한 숫자라고 볼 적에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19년도 대비 얼마만큼 지역별로 한국 해외 출장자 수가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이고요. 미국을 봤을 때 지금 2019년 대비 9%가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38% 정도, 아직 2019년도 대비 적은 숫자였지만 미국만으로 볼 때는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인천공항 숫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숫자가 아니지만 거의 그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성공적인 한국 시장 내에서의 영업과 그리고 한국 시장의 미국 방문객 수 확대를 바탕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드디어 제2의 인천 샌프란시스코 운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1991년부터 한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영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유나이티드 항공이 한국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과 운항을 확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원래 한 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운항하는 비행기가, 물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미국 혹은 캐나다, 그 다음에 중남미, 멕시코 지역으로 당일 한 70개 도시로 연결편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 한 편의 추가로 인해서 더 많은 도시들과 그런 목적지로 저희가 연결편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시간대로 보자면 기존의 비행기가 오후 2시, 오후 4시 2분에 출발을 해서 현지 도착이 아침 잘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침 11시 25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비행기는 이거보다 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출발이 아침에 출발을 합니다. 11시 35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도착이 좀 일찍 도착하죠. 6시 15분 아침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라든지 혹은 미국 다른 도시들 그리고 캐나다 지역의 연결편을 훨씬 더 수월하게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우리가 주 5회를 증편을 해서 총 주 12회가 운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2023년 6월 2일부터 투 데일리, 말하자면 하루에 2편이 운항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역사상 한국에서
하루에 2편이 샌프란시스코로 운항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유나이티드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전략적인 마켓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드림라이너 생긴 모양입니다. 많이 보셨죠? 스케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UA893-892,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운항하고 있던 비행입니다. 그리고 좌석수를 보자면 총 257석입니다. 그 중에 폴라리스 비즈니스 48석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플러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유나이티드가 선보이는 아주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플러스 프로덕트입니다. 일반 이코노미보다 좌석도 넓고 서비스도 틀립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 플러스와 이코노미, 일반 이코노미, 요것이 1188석.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캐빈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입될 보잉 777 기종입니다. 물론 약간 연식은 있는 비행기지만 전체적으로 리노베이션이 다 완성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폴라리스 비즈니스가 50석, 합해서 하루에 98석이죠. 프리미엄 플러스가 24석, 그 다음에 이코노미 플러스 이코노미가 202석입니다. 총 276석입니다. 이것이 그 폴라리스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보시다시피 1열, 2열, 1열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스크린도 상당히 크게 보이죠. 저희가 드리는 어메니티 키트가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삭스 핍 세븐이라고 미국에서 거의 명품 브랜드에 속하는 그런 상표를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플렛 180도 뒤로 눕는 좌석이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드림라이너는 탄소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소 섬유.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일반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항공기보다는. 그래서 고도가 기존의 그 알루미늄 항공기보다는 훨씬 낮은 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티 터뷸런스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습도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기에는, 특히 장시간 여행을 하기에는 최고의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설명드린 미국의 각 지역에 저희가 준비한 폴라리스 라운지입니다. 유나이티드는 라운지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유나이티드 클럽과 폴라리스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 라운지는 그 멤버십들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시는, 폴라리스를 타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라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플러스 상품입니다. 이게 그 38인치입니다. 피치가. 그래서 일반 이코노미보다는 물경 한 7인치가 더 넓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좌우로도 약 1, 2인치가 더 넓어서 훨씬 더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내 식사라든지 어메니티 키트 같은 부분들도 일반 이코노미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저희 거의 매일 만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플러스 좌석이. 물론 가격도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플러스죠.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가 출입구와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탑승하시고 내리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엄 플러스 밑에 일반 이코노미 플러스라는 그런 상품입니다. 일반 이코노미보다는 앞뒤로 약 15cm가
그 레그룸이라고 그러죠. 다리 공간. 이게 조금 더 넓어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코노미 사시는 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서 타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설명이 여기 나와 있고요. 특히 유나이티드는 항공사 중에서 가장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그런 항공사입니다. 속도적으로. 이것은 일반 이코노미.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음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와인이나 드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보기에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좌석이. 혹시 옛날에 그 유나이티드 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패밀리그로 생겼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유나이티드 특히 국내선 때문에 저희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었어요. 하지만 규정도 다 바뀌고 국내선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컴플레인 없습니다. 최근에. 예, 이게 실제 좌석입니다. 일반 이코노미.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혜택입니다. 차별화된 혜택. 자, 일정. 굉장히 효율적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밤 시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 혹은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온전히 하루를 다 보내시고 밤에 비행기를 타실 수 있습니다. 호텔비를 1박 절약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시면 새벽에 4시 20분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충분히 휴식을 하시거나 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전히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혹은 비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코스트 세이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처음에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너무 아침 일찍 도착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너무 늦게 출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염려를 했었는데 기존의 스케줄 항공기보다 먼저 팔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신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4가지의 객실이 선택 가능합니다. 요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옵션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70개 이상의 미국 국내 목적지와 멕시코, 남미로 당일 연결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비행기가 운항 시작한 뒤로 새로운 목적지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신혼여행지 칸쿤.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시는지 몰랐어요. 저희 굉장히 연결편이 좋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다음에 멕시코의 로스카보스로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도 저희 비행기를 예약을 하십니다. 다 당일 연결됩니다. 미국 동부지역, 기존에 저희 원래 항공기로 미국 동부지역을 여행하시려면 밤 늦게 도착하시거나 혹은 출발하실 때 아침 일찍 출발하셨어야 되는데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간 굉장히 좋습니다. 동부지역. 그 다음에 저희 특이점 하나가 무료 스탑 오버. 한국말로 하면 도중 체류죠. 저희는 모든 이코노미 항공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모든 클래스에서 미국에 2번 무료 스탑 오버가 가능합니다. 목적지 이외에. 이를테면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여행을 즐기시고 거기서 또 뉴욕으로 가서 여행을 즐기시고 오실 적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여행을 즐기시고 이것이 무료입니다. 2번까지. 세 번째부터는 약간의 소정의 차지를 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2번 이상 스탑 오버를 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차별화된 저희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기반의 여행 가이드.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옛날에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종이 티켓 있던 때 있죠.
종이 티켓 한 장 잊어버리면 여행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런 불상사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행이 무지하게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엄청나게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기술 기반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유나이티드는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비행기 타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서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죠. 물론 어르신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인 직원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맞는 그런 서비스도 해주십니다. 한국말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우리 비행기를 타셨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타고 가십니다.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유나이티드의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서머리로서 여행 전 체크인, 그 다음에 서비스 복구, 공항에서의 테크놀로지 서비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트래블 레디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유나이티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코비드 기간 동안에 유나이티드가 제공해드렸던 서비스인데요. 각 나라마다 그 쿼런틴이 있습니다. 쿼런틴. 이를테면 그 여러 가지 조항들, 의무 조항들, PCR 테스트라든지 서류 조항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헷갈립니다. 미국은 특히 또 주마다 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행 준비 센터에서 본인의 서류를 업로드를 하면 저 여행 준비 센터에서 바로 알려줍니다. 서류가 뭐가 부족하다. 고객분은 여러 가지 준비가 맞춰졌다. 완벽하다. 그래서 저것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바로바로 회신을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크인 알림 서비스. 공항에 가서 나의 그 여행 기록이 PNR 뭔지 아시죠? 예약 상황이 이제 그 항공사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서 체크인 하실 때 그 여권이나 비자를 이렇게 스캔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유나이티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미리 스캔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항에서 그런 스캔을 하는 번거로움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행기가 조금 딜레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어떤 이레귤러가 발생했을 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짐을 체크인 하시면 중간에 막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짐이 실수로 혹은 태그가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간다든가 이랬는데 이랬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죠. 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나의 짐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고요. 저도 출장을 다니면서 제 짐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도착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생긴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그런 점에서 안심이 되고요. 바로바로 회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웨이파인딩.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유나이티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각 도착 공항에 그 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맵에서 현재 나의 위치가 확인이 되고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가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외국 공항에서 어디를 찾아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게이트나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이전트 온 디맨드. 미국에서 옛날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막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앱을 통해서 내가 요청을 하면 미국 전국에 있는 유나이티드 에이전트가 그거를 통해서 바로 화상으로 도와줍니다.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공항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유나이티드 에이전트가 화면을 떠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서비스죠. 그 다음에 연결 변동. 유나이티드 비행기가 좀 딜레이 되고 그러면
다음 비행기에서 이제 그분이 체크인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자로 날립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 이쪽 딜레이 되고 있는데 비행기를 조금 잡아놓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옛날에 그래서 딜레이 때문에 연결편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유나이티드의 프렌들리 서비스, 여행 친화적 서비스인데요.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항공사. 저희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지나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내에서 메시지를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에 계신 분들끼리 무료. 그 다음에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전액 환불. 페널티 이런 거 없어요. 24시간 이내에 환불하시면. 그 다음에 부모 승객이 어린이를 동반할 때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인접 좌석을 무료로 어사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합뉴스 성현재 부장님입니다. 예, 연합뉴스 성현재입니다. 아까 그 두 번 스톱오버 하는 거는 이제 한국 시장, 한국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어느 목적지를 어떻게 두 번 스톱오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한국 고객분이 뉴욕을 여행을 하시는데 저희는 샌프란시스코로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도 친척분이나 친구분이 있어서 한 3일 동안 체류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중 체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동일합니다. 중간에 그러면 다른 뉴욕 말고 다른 데도 꼭 들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른 달라스나 이런 쪽. 그렇습니다. 예. 항공편만 있다면 들릴 수 있습니다. 3일 아니요,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예. 최종 목적지를 다 따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어느 분이든 최종 목적지는 있으십니다. 근데 그 도중 체류라는 말은 이제 최종 목적지를 가기 전에 혹은 갔다 오면서 중간에 이제 체류를 하는 거를 저희는 도중 체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지 가기 전에 혹은 돌아올 때 도중 체류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한 석 달 있다가 가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지금 트래블데일리 죄송합니다. 예, 트래블 데일리 이정민입니다. 에어 프리미어도 이제 미주노선을 가고 대한항공도 더 모집이 커진 게 가시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데일리로 하는 것들이 이런 한국 시장 지배력이 좀 약화됨에 따라서 좀 투데일리로 가는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은요. 아까 테크놀로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법. 근데 정작 NDC 관련해서 말씀은 지금 쏙 빠져 있거든요. 다른 외항사 NDC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UAE의 NDC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for those questions. I think on the first one, it's really about during the last 3 or 4 years, we really kind of pivoted how we approach the markets. We're really focused on listening to the customer. 네, 일단 첫 번째 대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저희가 정말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집중했던 부분이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들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And so the way we approach the markets around the world is really not about what other airlines are doing. It's really about United Airlines and how we are trying to serve our customers and what our customers are telling us.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시장을 공략을 할 때도 타 항공사가 무엇을 하는가에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우리 유나이트 항공이 누구인가, 고객에게 어떻게 더 참길 수가 있고 고객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And so we've heard them loud and clear over the last 12, 18 months or so. You know, as I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United only suspended for 3 months, and then we actually started back up service in mid 2020. So ever since then, we've been adding flights, and really it's about what the customer is telling us. And so as those flights fill up, we're certainly willing to add more flights. And Korea is an important market for United Airlines. You know, we have a long history here, almost 40 years of service in Korea since 1986. And again, Asia Pacific is a very important region for United. We're the #1 airline between Asia and the USA, and so Korea is an important part of that, and that's why we're adding service. 네, 그래서 그런 저희의 철학 아래 지난 12개월, 18개월간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3개월 만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를 했고 그 이후로 비행편을 계속해서 추가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고객님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비행편이 점점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계속 좌석이 차는 그런 트렌드를 발견한 것이고요. 또 한국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며 1986년부터 40년간 서비스를 해온 그런 시장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또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최고의 항공사이고 최대 규모의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so we've seen very good reaction to the new service that we're actually providing. So hopefully, as we watch the market, we will be able to add more as our customers tell us, both here in Korea as well as in the U.S. And we can see that, you know, there's great business ties being enhanced, you know, over the past few yea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so we believe that will create even additional demand for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네, 그래서 이렇게 증편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서비스에 대한 좋은 반응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한미의 비즈니스적인 그런 협력, 오고 관계가 더욱더 증진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은 비행에 대한 수요가 양국에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So on the NDC question, that's also a very good one. I think, you know, the industry's been working on this new distribution system for many years now, and it's really related to trying to provide customers with additional benefits and products. And so the kind of legacy system that is out in the airline industry cannot really get those new types of products to the consumer through their computer screens. And so NDC is really about upgrading the industry's ability to communicate those new products to our customers. 네, 이제 NDC 관련된 답변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여지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혜택과 제공을 소비자들한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일환에서 이런 NDC가 도입이 되고 있고 항공사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보여주는 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And so we're in the process of rolling that out. We've actually been rolling it out first in the United States domestic market. We've also been doing some programs in Europe, and now this year we're also kind of rolling it out in Asia Pacific. But it's really about kind of just allowing additional choices for customers. We also are making this available to agencies as well, because you know, agencie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travel ecosystem because they provide services to customers that, you know, airlines cannot do. And so NDC is not about replacing that activity, it's about enhancing that activity through all the different channels that are out there in the sales world.
그래서 저희가 NDC 관련해서 미국 국내에도 또 유럽에도 올해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롤링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선택과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런 직접 부킹 고객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라고 볼 수 있는 여행사 고객들도 이 옵션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의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항공업계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을 여행사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NTC가 이것을 대체한다기보다도 오히려 해당 서비스를 더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